승무패 57회차 현미경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리즈와 풀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시간 관계상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럽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를 나타낸 통계인데 풀럼이 다이렉트 스피드가 1등, 리즈가 2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양팀 모두 유려한 패스 플레이보다는 빠른 다이렉트 공격, 공수 전환을 추구하는 축구를 구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양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위면서 압박을 병행하는 기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양팀 모두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득점 지표인데 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리즈가 9.22골, 이 풀럼이 6.81골로 오히려 기대 득점은 리즈가 훨씬 높지만 실제 오픈 플레이에서 리즈가 7골에 그친 반면에 이 풀럼은 9골을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골 결정력이 풀럼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같은 경우에는 리즈가 득점이 3골, 풀럼이 4골로 근소하게 풀럼이 더 좋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스톤빌라 대 브렌트포드 경기와 마찬가지로 두 팀의 골 결정력 차이가 바로 최전방 공격 자원의 골 결정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로드리고 선수가 시즌 초반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다가 부상 이후에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길어지고 있고 공격수 벤포드 역시 또한 올 시즌 아직도 득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풀럼은 주포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스터 시티 전에서 왼쪽 측면이 허물어지면서 2실점이나 당했는데 올 시즌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리즈의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이 스트라이크 선수가 부상으로 최근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공백이 측면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풀럼은 왼쪽 측면의 윌리안 선수와 오른쪽 측면의 캐버넌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리즈가 또다시 측면 수비의 허점을 드러낸다면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풀럼의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실점이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풀럼의 레노 골키퍼가 좋은 선박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풀럼이고 확실히 리즈라는 팀은 홈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면서 올 시즌 홈에서는 실점이 4분의 1로 감소하는 리즈이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수비 집중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리즈 같은 팀은 풀럼처럼 호전적으로 빠른 공수 전환으로 맞불을 놔주는 팀을 상대할 때 오히려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할 때보다는 자신들의 빠른 공수 전환 강점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맞대결이긴 해도 풀럼을 상대로 리즈가 최근에 4연승의 상대전적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점도 리즈가 한 번쯤은 반등할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가 지난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었지만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나름대로 준수하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많다는 점 역시 리즈가 충분히 세트피스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아스날의 경기인데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이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5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트피스 실점이 올 시즌 상당히 많은데 이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5골로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우스햄튼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노출과 측면 수비의 고질적인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의 부카요 사카와 마르티넬리라는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이 세트피스 득점 역시 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수비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뒷공간, 측면 그리고 세트피스까지 다방면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사우스햄튼이 리그 2경기 1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확실히 사우스햄튼이라는 팀이 원정보다는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올라오는 팀이라는 것은 조금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최근에 사우스햄튼이 컵대회 포함해서 아스날을 상대로 홈 3경기에서는 2승 1패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아스날을 상대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아스날이 보데글림과의 유로파리그 경기 이후에 리즈 원정을 떠난 적이 있는데 리즈에게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리즈의 전방 압박이 경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밀리는 경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스날이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3경기 모두 1대0 한 골차 신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한창 좋았을 때의 파괴력만큼은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로파리그 이후에 체력적으로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압박이 뛰어난 사우스햄튼 원정을 떠난다면 지난 리즈 원정처럼 힘든 양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전방 압박 통계인데 그래도 제가 아스날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 빨간색 박스가 리즈의 압박 통계이고 파랑색이 사우스햄튼인데 확실히 올 시즌 리즈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상위권의 압박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사우스햄튼도 압박을 가하겠지만 리즈가 아스날을 괴롭혔던 것만큼의 압박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이 현재 배당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지난 리즈 대 아스날 경기 배당과 동일한 배당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스날이 꾸역승이라도 충분히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레스터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공격력 꼴찌 대 수비력 꼴찌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서 5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득점력 꼴찌를 달리고 있고 레스터는 11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24실점이기 때문에 수비력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울버햄튼이 최근에 히메네즈나 칼라이지치 같은 핵심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득점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레스터 시티 역시 주포 제이미 바디 선수가 올 시즌 11경기에서 득점이 없기 때문에 레스터 역시 울버햄튼보다는 공격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강점도 비슷한데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네베스, 누네스, 무티뉴 같이 포르투갈 라인들의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레스터는 제임스 메디슨, 틸레망스, 듀스버리 홀 같은 이 다재다능한 중원 자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2경기는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랭스 출신의 영입생 수비수인
바우트 파스라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서서히 적응을 하면서 최근에 베테랑 수비수 에반스 선수가 빠진 가운데에서도 이 파스 선수 위주로 수비를 꾸리면서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레스터가 수비가 불안하다지만 이 공격력 꼴찌의 올버햄튼의 빈 공이라면 이 레스터의 골문을 여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점 통계는 레스터시티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레스터시티가 고질적으로 세트피스 수비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레스터인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0골이기 때문에 레스터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역시 쉽게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스터시티가 올 시즌 원정 성적 꼴찌 5전 전패를 달리고 있고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4배가량 증가하는 리스크가 있기에 최근 홈에서 2경기 연속 무실점을 했다고 해서 레스터의 원정 수비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조금 불안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팀의 비슷한 중원 퀄리티와 울버햄튼의 빈공 그리고 레스터가 수비가 가장 안 좋은 팀이지만 최근에 2경기 무실점으로 개선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베티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베티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올 시즌 승점도 20점으로 동일하고 성적도 6승 2무 2패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력도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공격 통계는 이 득점 지표를 나타낸 통계인데 득점력을 보면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근소하게 베티스보다 나은 시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아틀레티코가 13득점을 하고 있는데 베티스는 9골이 그치고 있고 세트피스 역시 아틀레티코가 2골, 베티스가 1골로 근소하게 아틀레티코가 공격력은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 자원의 컨디션을 비교해도 아틀레티코가 그리즈만 모라타 투톱 콤비의 컨디션이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베티스는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줘야 되는 페키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카날레스라는 또 다른 미드필더는 직전 카디스전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나란히 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베티스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플레이메이커 2명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쪽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보시는 통계는 수비 통계인데 양팀 모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이 6골로 동일하고 세트피스 실점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가 1골, 베티스가 0골로 양팀 모두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패스 시퀀스와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를 나타낸 통계인데 양 팀이 비슷한 다이렉트 스피드와 더불어서 베티스가 근소하게 패스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 스타일도 비슷하고 성적도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공격적인 지표가 좀 더 우세한 시즌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상대 전적 면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전방 압박 통계인데 이 베티스가 PPDA 수치가 더 낮기 때문에 압박의 강도는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압박에 의한 득점이 지금 아틀레티코가 5골이나 되기 때문에 한 골에 그치고 있는 베티스보다도 압박에 의한 득점, 골 결정력이 아틀레티코가 좀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력과 압박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틀레티코가 우세하다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1무 5패, 압도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는 베티스가 페키르, 카날레스라는 두 플레이메이커가 빠지는 상황에서
제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베티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홈 경기 5승 옆에 이 전승을 기록 중이지만 아틀레티코 역시 원정에서는 4승 1무 무패를 달릴 정도로 아틀레티코가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부분 역시 과감하게 아틀레티코 쪽으로 가볼 만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베티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현재 토트넘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뉴캐슬의 경기력을 말씀을 드리면 직전 토트넘이 맨유 원정에서 굉장히 졸전을 펼치면서 0대2로 맨유에게 완패를 당했다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경기에서 똑같이 맨유 원정을 떠나서 맨유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 내용으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뉴캐슬이 절대 토트넘에게 밀리는 경기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콘테 감독의 토트넘이 최근에 강팀 상대로 문제인 것이 수비 라인을 너무 뒤로 내리고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직접 맨유 원정에서도 토트넘이 너무 수비 라인을 내린 나머지 맨유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 포진해 있는 손흥민과 케인이 최전방에서 고립이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토트넘의 원정 경기에서의 무게중심을 나타낸 표시인데 원정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자기 진영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토트넘의 무게중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이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 훨씬 더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져가면서 적극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이 홈에서는 오전 전승을 보여주면서 홈발을 받는 시즌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토트넘이 홈에서 만난 5개 팀이 사우스햄튼, 울버햄튼, 풀럼, 레스터시티, 에버튼 같이 한 수 아래 팀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뉴캐슬과의 홈 경기가 진정한 이 홈 경기 시험 무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의 경우에는 지난 맨유 원정에서도 맨유를 상대로 압박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0대0 팽팽한 무승부를 이끌어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제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뉴캐슬에게 압박 주도권을 내주거나 뉴캐슬을 상대로 라인이 밀리게 된다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압박 통계인데 뉴캐슬이 최상위권의 압박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물론 토트넘 역시 압박에 의한 득점이 3골이나 될 정도로 효율성은 높지만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이 그렇게까지 전방 압박을 왕성하게 가져가는 감독은 아니라는 점에서 뉴캐슬에게 압박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뉴캐슬이라는 팀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데 역습 수비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 바로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자랑하는 뒷공간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왼쪽 윙백으로 페리시치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는데 이 페리시치 선수의 장점이 측면 크로스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페리시치 선수의 측면 크로스 정확도가 채 20%가 되지 않다는 통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페리시치를 기용하게 될 경우에는 측면에서 크로스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이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이 토트넘의 왼쪽 측면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리시치가 나온다면 최근에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동시에 나왔을 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공 경합에 참여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 공격성이 억제가 되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콘테 감독이 뉴캐슬을 상대로 또다시 왼쪽에 페리시치 카드를 꺼내 든다면 최근에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인 알미론 선수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미론과 트리피어가 버티고 있는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 공격에 페리시치 쪽이 상당히 털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6골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것이 토트넘인데 뉴캐슬 역시 기대 득점 1등에 이 최다 득점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뉴캐슬도 토트넘에 못지않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뉴캐슬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6무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고 원정에서는 뉴캐슬도 득점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 최근 상대 전적에서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우위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은데 토트넘의 전술 운영과 선수 기용에 따라서 뉴캐슬의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승무패로 지우고 싶었지만 이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지로나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지로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승격팀 지로나가 오사수나보다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의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8.36골로 지로나의 7.87골보다 높지만 실제 득점은 지로나가 9골, 오사수나가 5골로 오히려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지로나가 4골이나 더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로나가 공격력은 준수한데 실점이 너무 많다는 점인데 올 시즌 10경기 중에서 전 경기에서 실점을 하고 있는 지로나이고 최다 실점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사수나는 득점력도 경기당 1골, 실점도 경기당 1골로 오사수나 특유의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약점이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포 공격수 아빌라 선수가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직전 에스파뇰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특유의 뚝배기 헤딩으로 코너킥에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오사수나에게 귀중한 1대0 승리를 안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알메리아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알메리아의 측면 크로스와 롱볼에 허무하게 이 2골이나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이 패스 지표인데 오사수나가 측면 크로스 횟수와 롱볼 횟수가 라리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의 측면 크로스와 롱볼에 고전하면서 실점을 2골이나 한 지로나가 오사수나의 측면 크로스와 롱볼에도 충분히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오사수나의 측면 왼쪽 측면인 압데 선수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압데를 앞세운 오사수나의 측면 공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사수나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떨어지고 주전 수비수 다비드 가르시아가 징계로 결정이 되는 점, 지로나가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좋은 점, 최근 지로나가 패배가 많지만 경기력 자체가 강팀과 맞붙었을 때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로나 사이드 하나는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래도 공수 밸런스가 나은 오사수나의 승리, 지로나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지로나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빌바오의 경기인데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누가 더 압박을 적극적으로 거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라리가의 압박 통계인데
PPDA 수치가 바르셀로나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히려 압박에 의한 득점은 빌바오가 4골이나 되고 바르셀로나가 0골이기 때문에 압박의 효율성 면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빌바오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무리해서 압박을 건다면 바르셀로나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의 역습 득점 통계인데, 바르셀로나가 무려 역습 득점이 4골이기 때문에 역습이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 역시 빠른 역습이 강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양 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가져가면서 서로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이 주된 패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바오보다는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믿는 이유는, 바르셀로나의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직전 비아레알전에서 2골로 예열을 마쳤고, 빌바오는 최근에 리그 3경기 2무 1패로 주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다만 전형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압박 라인까지 높게 형성할 경우에는 빌바오의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빌바오의 측면 니코 윌리엄스와 최전방의 이냐키 윌리엄스, 이 윌리엄스 형제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보다도 올 시즌 빠른 역습에 강점이 있는 빌바오에게는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뒷공간을 털릴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무승부로 심심치 않게 덜미를 잡았던 빌바오이고, 최근 다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57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주중 주말 일정으로 빠듯하게 승부패가 들어오고 있지만, 풋볼 살롱은 최대한 주중 경기까지 반영을 해서 경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현미경 분석을 제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